안녕하세요. 탤런트 배도환입니다. 지금은 베스타물 대표 배도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타공인 연기파 감초 배우에서 인터넷 쇼핑몰 CEO로 돌아온 배도환. 즐거움과 감동이 함께한 일부 이야기를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하여튼 국내 최초로 연예인이 내 이름을 걸고 막말로 목숨 걸고 제품을 직접 추천하는 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평생 연기만 하다가 이런 사업을 잘 몰랐는데 저하고 뭔가를 같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감동일까?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막 감동이 내가 오는데. 네, 이번에는 이 대표님의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연기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아마추어 시절부터 얘기할까요? 프로 시절부터 얘기할까요? 아마추어 시절부터 해볼까요? 네. 처음으로 이제 연기를 접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옛날에 그 엄지공주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달을 따달라고. 근데 제가 시종장 역할을 맡았었는데 요즘 말하자면 이제 뭐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한마디만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웃더라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때 연극에 대한 이제 맛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선극을 하게 됐는데 뭐 춘향전을 딱 이렇게 각색을 해서 한다든지 또 웃어요. 그리고 또 문학의 밤 사회도 보고 뭐 성우 같은 거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많이 했으니까 그 라디오 드라마도 해보고 뭐 하는데 반응들이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 즐기면서 했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정을 해주신 거죠. 뭐 제 목소리가 그래도 좀 나쁘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를 또 많이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연극반을 이쁜 여자들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저 서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캐스팅이 된 거예요. 변호사 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또 제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박을 친 거예요. 선배들하고 교수님이 야, 넌 연기해도 되겠다. 한번 해봐라. 그쪽으로. 그래서 했는데 2학년 때 이제 장려상을 타고 4학년 때 문교부 장관상 이제 금상을 탄 거예요. 놀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인가? 그때 이제 도와주신 분이 그 지도 교수님이 야, 너는 전정호학과 하지 말고 저 인천대 전정호학과 나왔는데 정운달 교수님이라고 그랬어 교수님. 너 그냥 연극 배우로 나가는 게 낫겠다. 많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동문과의 그 연극반 지도 교수 그 김종희 지도 교수님이 또 저를 또 많이 이뻐해 주시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지식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잘해 주셨기 때문에 연극하는 게 이제 신이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학교에서 그때 저 총장님께서 연극 극장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건의했더니 극장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성취가 되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뭐 연극 전정호학과 부설 연극영화과 다닐 정도로 제가 이제 설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제가 방이 나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연극 프로 극단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오디션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놀러 갔다가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1인 10역짜리 큰 역을 맡은 거예요. 완전 생짜가. 그래서 했는데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냈어요. 거기서. 그때 막 대박 나던 작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연습을 하다가 저희 집이 그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저는 이대 독자에 뭐 그 당시에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또
쓰러져 계시고 그때 중풍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하루에 돈 1,000원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차비 1,000원, 차비 그 당시에 전철비 500원 빼면 점심 저녁을 라면 500원짜리 하나로 때우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죠. 그 당시 몸무게가 제가 키 178에 59kg였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삐쩍 마는데 뭐 밥을 먹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극단 선배 여자분이 또 사주시고 그 선배분이 지금 잘 됐어요. 그분도 유명한 탤런트신데 김미경 씨라고 연극상도 타시고 그 누나는 제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만나도 늘 제가 존경하고 그분도 굉장히 연극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뜨신 분인데 그분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아침 이슬의 김민기 그분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노래 그걸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이제 도와드리면서 그때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배고프니까 제가 한 달 만에 그냥 그 중간 평가에서 내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신명이 나야지 연극도 할 텐데 집에서는 맨날 취직하라 그러지 아버지는 쓰러져 계시지 막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상태에서 연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발표 때 제가 일부러 잘 못하니까 그 연출가 선생님이 너 왜 갑자기 왜 이러냐 내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아 제가 지금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로 배우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연기를 접고 나가서 그때 들어갔던 게 이제 삼성화재인데 그 전신 안국화재라고 지금 삼성화재로 바뀌었죠. 거기에 제가 이제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가 이제 펑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 보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배도환 씨가 좀 해주죠. 급하니까 그 교육 과장님이 배도환 씨가 이거를 좀 떼워달라고 했는데 제가 기존 레크레이션 강사보다 더 잘한 거예요. 너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 다음에 또 해달라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역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6년을 하게 된 거예요. 영업은 안 시키고 맨날 처음에는 한 번씩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다 그다음 2주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이제 그 분이 이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돈도 점점 이제 액수도 올라가고 짭짤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닥치는 대로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시계 장사, 책 장사, 판촉물 장사, 보험회사 영업사원, 뭐 레크레이션 강사, 기업체 연수교육, 극기훈련, 산악훈련 팀장도 하고, 그래서 영화 또 단역도 뛰고, 그러면서 돈이 모아지면 연극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또 연극 한 편 하고, 한두 달 정도 활동하는 그게 이제 생활이 되니까 반은 이제 집에 생활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 4년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KBS 탤런트 시험이 이제 딱 왔는데 그때 이제 막 제가 연극에서 주인공을 3년 만에 맡았을 때예요. 그때 안중근 그리고 도마라고 그래서 안중근 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강대 매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거기 저기죠. 대학 거기 그 당시에는 막 89, 90년도니까 90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서강대 메리홀에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했죠. 그때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뭐야 그때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저는 포기했었는데 마침 나이 제한 없이 연기력으로만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죠. 근데 다행히 붙은 거예요. 그 전에는 원서를 내긴 냈는데 이제 이 얼굴에 뭐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보고 탁탁 이제 집어 던졌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로는 증명사진 하나만 붙이면은 잘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극했던 사진을 딱 붙여서 냈더니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뭐 실기는 그냥 금방금방 잘 합격이 되고 카메라 면접까지 다 통과를 해서 합격이 이제 그때 나이가 때가 91년도니까 28? 그때 뛸 듯이 깊었죠. 야, 드디어 나도 이제 KBS 탤런트가 돼서 이제 주인공 하나보다 뭐 웬걸 주인공 팬 단역부터 이제 저는 시작을 했죠. 가장 처음에 맡았던 역할이 뭐였나요? 그때 삼이자 선배님 운전기사였는데 김기사라고 요즘 말하면 사모님 이거 김기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야 삼이자 선생님이 김기사 청진동 가요 그러면 네 이거였어요. 이 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란 대답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김기사 청진동 가요 그러면 네 이러고 크게 한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무슨 운전사가 일반 군대도 아니고 사적인 운전사인데 그렇게 누가 소리를 크게 지르냐. 군대식으로 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얘기하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등에 식은땀이 막 뚜루룩 흐르더라고. 막 얼굴에 막 이거 막 나고 막 이렇게 너무 쫄아서 하니까 야 너는 백미러도 안 보냐? 백미러도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움직이고 이거 막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되냐? 이게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안 되지. 요걸 좀 이렇게 싹 움직이는 척 하면서 차는 안 가는 거지만 이렇게 그 레카차에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네 막 이러니까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요. NG를 7번을 냈어요. 그로부터 210여 편의 단역을 하다가 그 96년도에 KBS 첫사랑을 이제 동파리 역 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이제 계속 붙어서 그러니까 단역은 210여 편 했죠. 그 이후로도 70편을 제가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280여 편 드라마. 아마 제 나이 또래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많이 했을걸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기에 도움이 됐나요? 너무 도움이 됐죠. 만약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안 했다면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울렁증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나마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니까 사회 많이 본 경력이 누구하고 만나도 이제 배짱이 늘더라고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혼나면 혼나는 거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대신 시행착오를 자꾸 줄여간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신감이 딱 생기면서 오 이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하게 됐죠. 그 요즘 이 신인 후배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예, 요즘 사람들이 후배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너무 돈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아 이거 돈이 얼마야? 뭐 아 돈 나 안 주면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돈을 우선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고 그 돈보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그 돈으로 바꿔도 남을 만한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더 그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돈도 따라오는 것이지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걸 바쳐버리니까 나중에는 그게 안 생기면 사람이 노예가 되고 허탈해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돈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1이나 1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만족하지 않으면 1억 가진 사람도 만족을 못해요. 그건 숫자거든요. 근데 내가 가치는 진짜 0.00001%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무한한 겁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 연기를 하잖아요. 저는 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돈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때려 죽여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부자 1위가 누구지? 그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누구? 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연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억만금을 줘도 그 사람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만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이라고. 빌 게이츠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설프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못하죠. 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더라도 대기업 삼성 뭐 현대 이런 사람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기업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대기업의 가치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의 가치는 대기업의 가치대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가치 중에 돈으로 따질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모든 성공의 집약체잖아요. 그렇지만 저같이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쇼핑몰도 쇼핑몰 나름대로의 작은 가치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찮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도 소중하고 저도 여기에 있는 가치는 저한테 무궁무진 무한한 가치입니다. 그거를 경중으로 따진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나는 대기업이니까 우월하고 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폄하되고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가치예요. 똑같은 가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돈의 많고 적음으로 가치를 따지는데 그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로 일으키는 그 만국병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모든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돈 가치로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만 혼자 있으면 지 혼자 합니까? 안 되죠. 단역도 필요하고 조연도 필요하고 조역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되는 거지. 방송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맨이 없으면 누가 찍을 거냐고요. 내가 찍으면서 내가 돌려? 셀프 안 되잖아요. 그만큼 품이나 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께 같이 가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조화롭게. 근데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대우받아야 돼. 저는 그런 거는 지금 혼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 중에서도 그러다 저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가끔 이제 손찌검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내가 이렇게 때린 적도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작업은 공동의 가치가 모여서 더 큰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크기가 작고 크기는 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배들도 너무 돈에 연연해서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황폐화되면서 이제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자살까지 가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건 나 아니면 못하는 때가 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자기가 1인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 1인자 혼자만 합니까? 1인자 쓸 때 2인자도 해야 되잖아요. 또 3인자도 해야 되잖아요. 다 일의 가치를 갖게끔 돼요. 근데 너무 못하면 이제 안 찾겠죠. 이제 찾을 정도의 전문가적인 수준만 되면 어디서든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돈만 따라가지 말고 제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그러면서 부단하게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니 후배들? 네, 이 배우와 대표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세요? 당근 배우죠. 배우는 배우로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제가 합격된 이유도 PD분들이 저한테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타와 연기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탁 돌아서시더라고. 거기다 대고 바로 그냥 디졸브로 다이렉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타는 글자 그대로 밤하늘의 별입니다. 날 새면 날 셉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기자는 내가 죽을 때 배우 배도환으로 살다 죽었다라는 그 말만 남긴다면 저는 배우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딱 그랬어요. 했더니 그 가운데 있던 심사위원이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해? 오케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 발표하기도 전에. 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때 뒤에서 그 우리 연기 지망생들 면접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커튼 뒤에 있었거든요. 박수가 난 거예요. 박수가. 그 박수 받고 전 퇴장했어요. 평소에 생각해 두신 아니요, 그냥 그대로 즉석에서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잠재 의식 속에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그게 이제 딱 답이 나온 거죠.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 출연을 조금 줄이셨어요.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 드라마를 줄인다는 말은 없어요. 프리랜서가. 작품이 들어오면 제가 보고 고르고 안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뭐 맘대로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라는 거는 어차피 선택받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거절한 거는 없고 근데 당분간 내가 쉬어야 되겠다고 말은 했죠. 그래서 뭐 작은 것들 뭐 몇 개는 들어왔는데 제가 안 했고 앞으로는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재충전을 좀 못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텀을 갖고 사업에 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배우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제가 안 했는데 이제는 이게 조금 이제 궤도에 이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두 달만 이제 지나면 다시 이제 또 이 저희 쇼핑몰이 이 배우를 하면서 해야 또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것들이라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되는 게 하나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감독님하고 서로 스케줄 조정해가면서 복귀 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쇼핑몰 CEO로서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뭐 일단은 제품이 잘 팔려야 되겠죠. 일단 소비자들한테 제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소비자들이 많이 물건을 사줘서 제가 도와줬던 기업들이 아, 배도한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많이 성장하고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제 목표라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배도환 씨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배우로서요, 아니면 사업가로서요? 두 개 다? 두 개 다요. 네. 그래서 배우로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뭐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저 때문에 배우가 됐다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배도환이도 하는데 내가 배도환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배도환이보다 얼굴 잘생겼는데 내가 왜 못해? 뭐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일단은 가졌다는 거. 그분들이 나중에 배우가 돼서 저한테 와가지고 사실 배도환 씨 때문에 내가 포기하려다가 더 용기를 내서 저도 이제 늦게 떴으니까 그분들이 배우가 돼서 왔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았고요. 또 유재석이 같은 경우가 이제 무명 개그맨 시절에 개그를 하다가 이제 걔가 포기를 하려고 그랬을 때요. 나하고 우연히 그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기 전에 같은 대기실에서 걔 한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랑. 난 그 걔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웃기고. 그래서 야, 나는 네 개그만 보면 정말 최고다. 어쩌면 그렇게 재밌게 하냐. 근데 앞으로 네가 똑똑한 것보다 네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망가지고 좀 난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넌 똑똑한 개그를 하니까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망가져야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좀 굴욕도 당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었어요 그때. 근데 어느 날 로비를 들어갔는데 몇 년 그러고 이제 한 3, 4년 지났죠. 그냥 유재석이가 바짝바짝 뜨더라고요. 완전히 굴욕 그런 개그도 하고 막 벌을 섰대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느 날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형님 하면서 90도로 나한테 탁 절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절하냐 했더니 아 형님 덕분에 제가 개그맨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용기 주시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덕분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딱 그런 거죠. 뭐 나 때문에 뭐 걔가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걔가 나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무료로 나 사회 하나 봐줘.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저를 위해서 제 행사 때 사회를 봐준 적이 있죠. 안목이라기보다도 제 느낌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유재석이는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총기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자기 그 당시에는 겸손이 좀 부족한 거죠. 연기를 하더라도. 왜냐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엔 똑똑한 개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심영래 씨가 한참 뜰 때니까 좀 망가지고 바보스럽고 내가 좀 당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이제 연기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했던 거죠. 제가 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소스를 좀 예. 제공해 주셨다면서요? 그 소스를 물론 제가 줬지만 물론 제가 줘서 그게 나왔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케이블 TV 시청률들이 다 1% 미만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공중파 사람들이 케이블 TV에 출연 안 하려고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모 PD가 케이블 TV 시청률 너무 안 나와서 죽겠다고 돈은 돈대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게 왜 시청률이 안 나오냐? 시청률 안 나오게 만드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시청률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시청률이 나온다는 게 뭐야? 많이 사람들이 보면 될 거 아니니? 그러면 많이 보게끔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기가 참여한 건 볼 거 아니냐. 그럼 오디션을 봐라. 근데 오디션만 보면 떨어진 사람들은 안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조차도 다 보여줘라. 중간중간에 쭉 보여. 한 카트라도 나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온 거는 볼 거 아니냐. 그럼 자기가 나왔다고 주변에 떠들어도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10명한테 얘기했으면 50명이 될 것이고 500명한테 얘기했으면 5,000명이 될 것이고 5,000명이 되면 5만 명이 볼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 아이디어 좋은데. 그런 게 이제 막 제가 이제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1년인가 2년 후에 이제 그 슈퍼스타의 K 같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제가 기획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돼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이제 연예인 축구 리그를 제가 제안을 해서 처음에 이제 뭐 기획자가 어디서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연예인 제가 프렌즈 연예인 축구단 단장이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명예단장 역할을 했으니까 저한테 왔길래 그거를 이제 좀 해달라고 연예인 축구 시합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싸리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그 정기전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두 팀만 하지 말고 가수 팀, 탤런트 팀, 뭐 개그맨 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그전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연예인들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들 제가 한 100여 명 정도 아니까 그 사람들이 출전을 해서 후원을 받아서 한번 붙여보자. 진짜 축구들 잘한다. 내가 그랬죠. 몇십 년씩 이제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지명도에 있는 연예인들 위주로 해서 한번 뭉쳐서 해보자. 이게 방송에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해서 거기서 오케이가 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K리그보다 시청률이 더 나온 거야. 프로 축구는 몇백억을 들여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 했는데도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연예인들 축구 리그가 그 프로 축구 리그보다 시청률이 더 나으니까 프로 축구 연맹 총재가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 축구 연맹 총재가 우리 연예인 축구 리그를 후원금을 대주셨거든요. 방송을 할 수 있게. 그 자료를 딱 보더니 내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뭐야? 연예인 축구 리그가 어떻게 K리그보다 시청률이 더 나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야 앞으로 저 연예인 축구 밀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예인 축구가 계속 지원을 해주시다고 그래가지고 5년을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1회로만 끝날 게 계속 이제 2회, 3회, 4회, 5회까지 계속 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그 후원해 주시는 그 분이 바뀌어가지고 그분은 또 축구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후원금이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촐하게 그냥 한 단일
게임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그 한류 스타 그 저거 누구야 JYJ 거기 시아준수가 또 단장으로 한류 스타 축구단이 지금 제일 막강해졌죠. 거기 요즘은 한류 붐이 일어나니까 외국도 돌고 그 한류 스타 팀이 지금 제일 인기도는 좋습니다. 걔네들이 한번 뜨면 막 축구장이 완전 매진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요 거기. 그렇게 하고 우리랑 이제 같이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겨가지고 조금 미안했던 적은 있는데 어쨌든 축구를 그 친구가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 가수들도 축구 잘하는 애들 많아요. 또 다 젊으니까 나이로 보면 우리가 못 이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많이 차왔기 때문에 팀워크가 잘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겼던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이제 그런 소스를 제공한 게 어쨌든 제가 말했던 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그게 기분이 좋은 거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엉뚱한 사고나 발상을 제가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해보지도 않고 에이 저건 안 돼.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죠. 아니다라는 말을 해버리면 근데 제가 이제 체험을 하면 아 이거는 내 상황에서는 이건 힘들다.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못하는 거는 접어야죠. 이제.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경험이 줍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미리 접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도 도전해 볼 만하다. 할 수 있겠다. 아니 내가 못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열어두죠. 무조건 배척하거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몰아세우진 않아요. 지금 요즘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엔 또 그렇게 친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이제 만나면은 그렇게 또 티격태격 말싸움 하시는 거 보면 그러지 말고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 가치도 중요한 거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선 시범적으로라도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가보자. 안 되면 바꿔줄게. 이렇게 해서 타협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6.4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조금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요즘은 이렇게 좀 타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너무 일을 하는데 계속 사사건건 딴지 걸지 말고 좀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 놔두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일을 하게끔 해가면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들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그 양편에 들어서서 너무 그걸 피곤하게 한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떤 그 존중하면서 의견이 다를 뿐이지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어느 언론에서는 너무 적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낮은 사람은 폄하하고 높은 사람만 대우하고 인정해주면 안 된다고 보죠. 이렇게 여론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지만 서로 이런 부분에서 뭐가 부족한 거는 일깨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또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그걸 공유해가는 그런 방송이 되면은 저는 더 여론 방송이 잘 나가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또 한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나눌수록 참 함께 가는 길에 잘 어울리는 초대 손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그 앞으로 베스트몰의 CEO로서 베스트몰이 아니고 베스타몰 베스트몰. 죄송합니다. 기쁨 저기 써 있잖아요. 기쁨 2배 나누면 행복이 2배 베스타몰. 저게 해석입니다. 네. 한 배, 2배 할 때 배입니다. 물론 배도 안에 배자에 배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저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같이 기쁨이 서로 배가가 돼서 서로 기쁨이 2배였으면 한다는 의미의 그 베스타몰이거든요. 진짜 함께 가는 길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베스타몰 CEO로서 네.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요? 예.
제 꿈은 역시 이 베스타몰이 잘 돼서 저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과 착한 기업들이 잘 돼서 제가 배도환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컸어요. 매출 1,000억 오르고 정말 공장도 막 수십 개 짓고 진짜 배도환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만 듣는 날이 온다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저도 잘 돼 있겠죠. 예. 그 날이 오리라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업가로도 다시 한번 환히 빛날 베스타몰 배도환 대표.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